이 영상은 실제 사례와 심리 실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스토리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교육적 목적과 성찰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당신 앞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단 5초. 오직 한 사람만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을 조여옵니다. 우리는 평소 선택을 가볍게 여깁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디로 갈지. 하지만 어떤 선택은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게 합니다. 이야기는 평범한 남자 민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도시 외곽의 작은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심리실험 보조연구원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누군가는 지루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민준은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하루,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이 그가 원하던 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사람을 유난히 잘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타인의 감정에 민감했고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조용히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 쉽게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성향 때문에 심리 연구라는 일을 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실험 준비를 하던 중 책상 위에 놓인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 선택 연구. 민준은 그 제목을 잠시 바라보다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관찰하는 실험 설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최종 단계에는 이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누구를 살릴 것인가? 민준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되읽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한 질문 아닌가? 하지만 연구 책임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려는 겁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준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실험 과정 중 예기치 못한 시스템 오류로 인해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연구실 내부의 안전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멈추면서 두 개의 독립된 공간이 차단되었습니다. 각 공간에는 한 명씩 두 명의 실험 참가자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즉각적인 위험은 없는 상태였지만 산소 공급과 에너지 시스템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 복구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분. 하지만 피상 전력은 오직 한 공간에만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민준은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가설도 연구도 가상 시뮬레이션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은 실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두 개의 화면이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70대 노인, 다른 한쪽에는 20대 대학생. 노인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고 청년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사람을 살리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더 오래 살아온 어르신이
더 소중한 걸까? 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지?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남은 시간이 초 단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4분 30초. 민주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 반면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 여기 나갈 수 있죠? 괜찮은 거죠? 그 목소리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성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 그러나 감정은 속삭였습니다. 누군가의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지?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병상에 누워있던 할아버지의 손, 그 손을 붙잡고 밤새 잠들지 못했던 기억, 그리고 마지막 순간 아무 말 없이 미소 짓던 그 얼굴, 그 기억은 민준의 가슴을 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3분. 결정을 미룰수록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을 들어 한 버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선택은 누군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손가락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민준의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모니터 아래 남은 시간은 1분 40초. 심장은 가슴을 찢을 듯 뛰었고 입안은 바싹 말라붙었다. 그는 두 개의 화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한쪽에는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는 노인, 다른 한쪽에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는 청년. 두 사람 모두 같은 공간에, 같은 상황에, 같은 두려움 속에 놓여 있었다. 누가 더 소중한가? 민주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한 가지 기준을 떠올렸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움은 살고자 하는 본능의 신호. 아직 끝내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증거라고 그는 믿었다. 민주는 청년 쪽 전력 공급 버튼을 눌렀다. 경고음이 울리고 청년이 있는 공간의 조명이 밝아졌다. 청년은 깊게 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다른 한쪽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졌다. 그 순간 민주는 숨이 막혔다. 자신이 사람의 생사를 선택했다는 현실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손끝은 차갑게 식었고 가슴은 돌처럼 굳었다. 잠시 뒤 시스템은 폭구되었다. 연구진이 두 공간으로 급히 이동했고 민주는 그 뒤를 따라갔다. 먼저 청년이 있던 문이 열렸다. 청년은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왔고 민준을 보자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제 노인의 공간. 민준은 차마 정면을 바라볼 수 없었다. 그러나 문이 열리자 그가 본 장면은 예상과 달랐다. 노인은 의자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앞에는 작은 산소캔과 비상용 마스크가 놓여 있었다. 연구 책임자는 조용히 설명했다. 노인분은 전직 의사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개인 장비를 준비해 두셨죠. 노인은 민준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젊은 사람을 선택했군요. 민준은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신은 아주 좋은 선택을 했어요.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고 그 청년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많습니다. 당신의 고민은 그 사실을 증명했어요. 민주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찾아왔다. 연구 책임자가 입을 열었다. 사실 오늘 상황은 실험의 일부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실제 위험은 없었습니다. 두 공간 모두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시스템 오류처럼 보이도록 설정된 상황이었죠. 그 순간 민주는 말을 잃었다. 그가 느낀 공포, 혼란, 고통, 그 모든 감정이 실험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머리를 멍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정답을 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연구 책임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가장 인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의 삶은 달라졌다. 사소한 결정 앞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누군가의 행동 뒤에 숨은 감정을 살피게 되었다. 며칠 뒤 그는 연구소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상당 공부를 시작했다. 사람들의 선택과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민주는 마침내 깨달았다. 선택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 앞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이 사람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선택한다. 아주 사소한 결정부터 인생을 흔드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선택들은 조용히 우리의 가치관을 드러낸다. 당신이라면 누구를 살릴 것인가? 이 질문은 결국 이렇게 바뀐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당신의 선택은 당신이 누군지를 말해준다. 인간극장 선택의 기록.